이게 지금 투자 지금 펀드 매니저로서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게 좀 큰 손이라고 그러죠. 이게 좀 약간 부가 큰 손들이 다 모셔가요. 좀 이런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펀드 어디 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어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양심적으로 하고 이게 실력이 있고 이게 고객의 수익률을 위해서 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광고나 어디에 이렇게 하는 데는 영업을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데들 많아요. 그럼 괜찮은 애들, 저기 펀드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이게 좀 이렇게 자기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모셔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이름이 안 알려져요. 다 이게 저기 이름 알려진 걸 오히려 꺼려요. 어차피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자기가 그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바운드리가 있어요. 그 자금력이. 그 워린 버핏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적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수익률이 20 몇 프로면 다들 아이고 20% 애기애기 이렇게 근데 그게 안정적으로 가니까 그게 힘들죠. 근데 워린 버핏이 또 예전에 얘기해요. 자기가 투자 수익률을 높게 할 수는 있다고. 근데 이 양반은 투자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이 투자금이 너무 커지잖아요.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가 투자금 들고 막 오잖아요. 귀찮아요, 진짜 실력자들은. 왜냐면 자기가 이 정도 사이즈에서 자기의 능력에서는 그 정보통하고 이런 거 해서는 요만한 사이즈가 딱 적당하거든. 그 들어온 금액이. 근데 요만한 사이즈가 들어오면 그게 커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게 여기 있으면 모셔가요. 이런 예를 들면 부자 이게 굉장히 저기 자산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셔가요. 그런 사람들은. 네, 좀 이런 마음이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접하는 뭐 이런 펀드 매니저들, 좀 약간, 쉽게 말해서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다 모셔가요. 안에 모르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시해서 다 모셔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안 나요. 잘. 그렇다 이름 난 사람들이 다 나쁘고 뭐 하이꾼이라는 걸 안 해요.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방송국에 나와서 펀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걸 개척하면서 펀드를 잘 운영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같이 이제 싸잡아서 제가 잘못하면 그런 분들도 이게 욕을 좋은 선의의 목적으로 이게 주식 개몽을 하고 방송 나서 펀드 회사도 하는데 가짜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펀드 매니저나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기분. 그리고 펀드 보통 그런 매니저 혼자서는 그걸 못 해먹어요. 매니저 혼자서는 절대로 못 해먹어요. 다 매니저고 얘고 둘이 이게 작전을 짜고 치고 이렇게 돌려보면 안 돼. 다 기본적으로 그 펀드 그 사장이나 경영진들하고 다 연결되고 여기서 다 명령을 내려요. 매니저한테. 기본적으로. 그럼 펀드 회사 자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발견이 되면. 이제 그걸 들키지 않게 해서 이제 분산 여기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밀하게 하죠. 근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펀드 회사, 사모펀드나 이런 회사에는 절대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손실을 보겠죠. 가끔가다 보면 어떤 사모펀드들이 이게 내가 봐도 딱 작은 회사 가지고 막 10배, 5배, 3배, 4배, 5배, 10배까지 뻥튀기 시키는 회사인데 그 타임에 펀드 회사들이 대량의 물량을 갖다가 10배 올라간 1,000원짜리든 내가 봤을 때 1,000원에 있던 주식 같이 10만원 올랐는데 이거 먹으면 다 뒤지는데 그걸 펀드 매니저, 펀드 회사에서 그걸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런 회사들이에요. 나쁜 펀드예요. 그 회사들. 여러분들의 돈을 손실을 내는 케이스예요. 이게 대표적인 펀드의 나쁜 피해야 할 여러분들이 펀드 회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주식 투자를 못해도 펀드 회사나 뭐 요즘 ETF 뭐 여러 개 있죠. 하여튼 펀드 회사를 갖다가 그 안 좋은 펀드 회사를 갖다가 이게 추려내는 걸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그런 회사들은 이런 거로 이제 발생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는 거 거의 힘들어요. 저도 펀드 회사 그런 걸 찾아내기 저도 힘들어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저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런 게 있다는 건
이런 그 쉽게 말하면 야바이꾼들 야로가 있다는 거를 시장에 좀 아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포트폴리오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을 보면 이게 저건데 그 예전에 어떤 저거 중에 삼성전자나 무량주만 해가지고 안전하게 투자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무슨 굉장히 선물이나 이런 공매도 이런 위험한 투자에다가 파생상품 위험한 투자에다가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냈던 그 기사가 한 번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그때 그 기사하고 주변 상황을 보세요. 자산을 갖다가 이게 굉장히 그 약관을 할 때는 안전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뒤에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바꿔치기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얘네들이 하기 때문에 감사 들어가봤자 그거 발견 못해요. 이미 걔네들은 그걸 다 그 시나리오를 다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짰어. 이 펀드를 갖다가 우량한 회사하고 채권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뭐게 짰어. 어지간하면 손실이 안 나. 근데 막 손실이 엄청 있나. 어떻게 하냐? 그럼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해서 보통 경영진들이 그걸 다 해요. 그 펀드회사 경영진들이 돈을 뒤에서 이렇게 번어들이는 방법이에요. 옛날 재벌들도 이걸 많이 했는데 이 짓을 많이 해요. 자, 어떻게 한번 이걸 갖다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가면 뭐 삼성전자나 뭐 이게 채권 국채, 뭐 미국 국채나 굉장히 안전한 데다 이게 투자를 했어요. 그럼 수익률은 당연히 적어요. 안정적이니까. 수익률은 적은데 안정적이야. 자, 그러면 자기의 내 계좌가 있어요. 이제 요게 고객의 이제 저거 있어. 이게 내 돈이야. 이제 경영진이야, 그냥. 보통 경영진들이 장난 안 해요. 그럼 얘네들이 이게 선물 공매도나 아주 위험한 파생 상품 그리고 뭐 레버리지 겁나게 써가지고 자기를 만들어요, 자기.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으면 이게 대박 나면 10배까지도 먹어. 그런데 쪽박이 나오면 이게 빵원이 돼. 다 종이 쪼가리 거의 빵원에 가까이 떨어져. 그런 굉장히 위험한 투자 상품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다가 투자를 해. 누가? 보통 펀드 매니저 경영진 사장이나 경영진들이 해요. 그러면 해가지고 10배를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고, 뭐 아니면 도죠. 모으면 10배 수익을 내. 자, 도우면 어떻게 해? 그러면 10분의 1 토막으로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갖다가 이 계좌에 넣었어. 100억이 내 돈이야. 내 돈은 경영진이나 여기 돈이야. 그럼 경영진 돈이 100억을 넣었어, 여기다가. 근데 10배면 1000억이 돼. 근데 얘가 이제 잘 안 되면 100억 원이 10억 원짜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100억 원짜리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수익이 나면 1000억 원이 되면 내가 먹어. 보통 펀드 경영진들이 그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경영진이. 그런 아주 아주 나쁜 사기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반대 경우도 당연히 생길 거 아니에요. 10분의 1 토막으로 나서 100억 원짜리가 10억 원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10억 원짜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한다? 네, 고객의 포트폴리오고 다 펀드면에 다 짰어. 바꿔치기를 해요. 이미 손실이 난 걸. 당연히 손실이 났을 때 10배 이상 수익이 나면 내 거. 10분의 1 토막으로 손실이 나면 고객 앞에 포트폴리오로 갖다가 바꿔치기 해요. 어차피 자기 회사고 펀드 매니저들한테 명령 내리면 걔들 그걸 해야 하니까. 같이 나눠먹지, 솔직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도, 그럼 나중에 왜 이렇게 손실 많이 났냐고 하면, 왜 펀드가 손실 날라고 하냐, 여기다 투자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는 빼돌린 게 아니잖아. 정확히 따르면 빼돌린 건 맞는데, 이제 속이죠, 그렇게 야로로 뒤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케이스 많아요. 많은데 이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대부분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거에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근데 모르죠. 아이고,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펀드 이제 이거 강의를 내가 할까 말까. 왜냐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보면 짜장면 가게에서 나쁜 기름을 쓰는 일부 안 좋은 몸에 굉장히 해로운 기름을 갖다가 공업용 기름을 갖다 썼던 짜장면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극소수인데 이게 매스컴에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 짜장면 안 사먹고 짜장면 가게 사장님은 다 사기꾼 나쁜 놈 취급을 다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한 경우가지고 짜장면 가게들이 겁나게 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짜장면 가게들은 이게 아닌가? 그때도 다 저거 했다. 하여튼 그게 한데 요걸 제가 한번 이것도 유튜브가 한번 이게 퍼지면 거의 방송과 같은 이게 거의 파급적인 힘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굉장히 이거를 알리긴 알려야 하는데 이거를 대중들한테 알리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건전한 펀드 회사들과 매니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솔직히 현실적으로 저도 그걸 통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랫동안 추적을 해야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그냥 하고 말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이 경우가 언제 손실을 많이 입히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가는 휴가철에 많이 이걸 작업을 해요. 빗작업을. 그래야 얘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그때가 딱 좋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작전 애들도 같이 다 움직여요. 휴가철 때. 여러분들이 펀드 상품이 휴가 가기 전에는 높았는데 같이 휴가 갔다 오고 취득가 갔다 오고 몇 달 되니까 겁나게 떨어져서 수익률이 그런 데는 의심하셔야 돼요. 겁나게 떨어진 데는 거의 대부분 휴가철에 펀드 매니저들이 작업을 많이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빠져나가기에 나중에 이게 금감원에서도 의심이 오니까 불러들여요, 이런 애들을. 자기네도 가서 금강원 애들한테 가면 저 휴가 때 어떻겠어요. 이거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리가 생겨요, 그때. 그래서 휴가 탈 때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좀 씁쓸하죠. 여러분들의 돈을 갖다가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바뀌는 꼴의 펀드 회사들이 겁나 많아요. 좀 이런 말 하기는. 일단 외국 같은 게 잘 봐요. 다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겁나게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문자나 이런 광고를 많이 해요. 진짜 투자 자문이 하여튼 투자 수익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분 고수 다 짱박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모셔가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뛰어나고 이런 펀드 매니저들은 얘네들이 이게 펀드 매니저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럼 이런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스카우트 할 수도 있고 정보력이 돼요. 그러면 자기 이런 큰 예를 들면 강남이나 명동이나 이런 큰 자기 자산을 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나 주식을 모르는데 한 주식 요즘 나는 한 300억 정도 주식에다 한번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다 보통 끼리끼리 돌아. 그럼 나는 한 100억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자산 적당하고 나는 300억.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몇 명, 십시일반 10명 몇 명 정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네들 모이면 이제 그런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이제 펀드 매니저나 증권가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하고 찾아요. 심부름센터, 자기야 모르니까 그 심부름센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잘 발견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아예 그냥 고용을 하고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를 차려줘요. 사무실 하나를 우리가 차려주고 여기서 일을 하시라고. 그러면 수익이 나면 수익에 몇 프로 정도는 보통 거기서 수익이 몇 프로예요. 반가이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통 평균 한 사람당 100억 원이라고 가정해. 이런 큰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100억 원 정도 하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평균이 100억인데 10명이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잖아요. 10명에서 제가 1000억은 하고 1000억은 가지고 그냥 저기 사무실 하나 그냥 하나 자기 건물을 거기다 사무실 하나 조그만하게 해주고 어차피 많이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가 한번 그 직원들 한번 고용할 거면 하고 해가지고 한번 직접 우리 1000억원 줄 테니까 이거 한번 굴려가지고 수익을 내라고. 그러면 손실 나면 우리가 손실금은 우리가 뭐 손실을 볼 테니까 그 대신 수익을 나면 1000억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수익을 예를 들어서 한 30% 냈다고 해. 그러면 1000억이면 300억 정도가 이제 수익이 되잖아요. 그럼 300억 원에 대해서 그 수익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조율 관계를 하는데 보통 뭐 3%에서 5%? 3%에서 5% 정도를 너한테 줄게. 순수익률 다 포떼고 차 떼고 300억 1년 동안 1000억 원인데 300억을 수익을 냈어. 30%죠. 30% 수익을 30%만 수익을 꾸준히 내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자예요. 그럼 300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5%라고 해봐요. 300억의 10%가 30억이죠. 뭐 5%면 15억이죠. 그럼 15억 너 줄게 그냥. 그 정도만 하면 30%만 수익을 내고 수익 많이 안 내도 돼. 은행 금리보다 많이 안정적으로 돼. 그럼 보통 그렇게 되면 30%까지 돼요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하니까. 뭔 소리냐고. 한 300%를 돼. 300%를 목표로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투자자는. 그래가지고 얘네들 하면 아유 그냥 은행 이자보다 좀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게 해줘.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 임대 얼마 나오는데 거기보다 수익만 나게 해주고 손실만 안 나게 해줘. 이렇게 하면 얘네들 그 사이즈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가면 대부분 30%까지는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내면 40%. 보통 30% 40%예요. 그럼 100%를 더블을 1년에 먹으려고 하잖아요. 거의 무리수를 해서 도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30% 정도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 능력이 되잖아요. 모셔가요. 어디서 겁나게 큰 한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모셔가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수익을 안 내도 월급은 억대 연봉 정도의 최하의 역대 연봉의 수익은 줘요. 손실을 내도 다 기본적으로 그럴 때 해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조건을 다 걸어요. 다른 사람 돈은 절대로 투자금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다 못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는다 해도 거기다 맡기지도 못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은 다 이런 좀 이게 정보력이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셔가요.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조건을 다 모셔가요. 그럼 뭐 우리 시중에 있는 펀드 매니저는 다 뭐 찌끄레기야. 뭐 그건 아닌데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미 그런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인데 여기 쓰는 또 얼마 연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기서는 막 장난 아니게 누가 큰 손들이 모셔가 파격적으로 안 가. 가지. 안 가면 그게 병신이지. 당연히 그래.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그게 그냥 누가 천사 같은 매니저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1년에 막 100% 막 더블로 막 내준다는 거는 애초부터 그거는 허상이에요. 이제 장이 겁나게 이게 엄청나게 뛰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근데 보통 보면 제가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보통 큰 자산을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검소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 검소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진짜 없는 사람들이 목표 수익률이 겁나게 높아. 어디다 맡기면. 그러면 100%, 200%, 300% 나와야지 않냐. 1년 수익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녀. 그러니까 매일마다 말도 안 되는 저걸 해요. 오히려 큰 손들은 이 사람들은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없는 사람들일수록 목표 수익률이 겁나게 높아요.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투자를 어디다 하잖아요. 투자를 하거나 한 사람들한테 자기 목표 수익률이 겁나게 높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약간 도둑놈식 보여요. 근데 얘는 수익률, 이게 자기 자산이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내기 힘들다는 걸 알고, 목표 수익률 자체가 이게 할 때 높게 이게 원하지 않아요.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그럼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을 1년에 막 100% 이상 못 냈다고 막 저기 짜증내는 고객, 그 돈도 없고 돈 저기 1,000,000원 맡겨놓고 1년에 100%못 낸다고 짜증내는 진상 고객들이 겁나 많아. 그런 고객들을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 받고 싶어요? 아니면 한 저기 와가지고 한 저기 몇백억씩 1,000억 원씩 딱 한 번에 넣어놓고 그냥 1년의 수익률 한 은행 이자보다 좀 많이 나오게만 해다가 그 대신 까이면 안 된다고, 이런 고객을 저기 투자자 고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면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서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역지사지로 가면 알아요. 보통 그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큰 재력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하면 다 해가지고 사무실까지 다 차려줘요. 그냥 너무 몸만 오세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냥 몸만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해가지고 우리 거 그냥 굴려만 주세요. 1년에 한 20%도 될 것이 하다고, 은행 이자보다는 이게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만 이렇게 많이 나오게만 해주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럼 그런 고객이 기본이 내가 영업도 안 해도 돼. 왜냐 펀드 매니저들, 펀드 회사들은 여러분들 영업을 겁나 해야 돼. 투자하세요. 그러면 마케팅 비용과 영업비가 겁나 떨어져. 근데 거기 가면 영업도 안 해도 돼. 그냥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갖다가 똥 맡겨. 그 고객이 많지도 않아. 근데 이게 조그마한 회사들 참 1, 2천 맡겨놓은 회사들은 겁나게 많아. 와가지고 전화가 되고, 에이씨, 왜 이렇게 수익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왜 1년 수익률이 그래도 100%는데 더블은 나야지 왜 안 되냐, 이런 진상수 고객들 해봐. 짜증나 안 나. 폰트 매니저들 겁나 에이씨, 맞아. 1,000,000원 맡겨놓고 이 개족 같은 새끼 뒤에서 에이 개족 같은 새끼들 딸랑 1,000,000원 맡겨놓고 살아봐. 뭐 1년 수익률 100% 먹으려고 이렇게 적 같은 새끼들 욕하다가 다시 전화하고 이제 다 하고, 고객님 올해는요 이게 안 돼서 그리고 100개 합니다. 이제 그거 진상을 치러. 근데 보통 이게 보면 없는 애들이 진상을 치고 대부분. 주식에 숫자도 모르고, 이게 자기가 성질은 급하고 투자 금액은 1,000,000원밖에 안 돼. 몇천만원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1억 원으로 뻥튀기 하길 뭐네. 이런 애들이 그러면 진상을 겁나 내고, 펀드 매니저에서 애들 영업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인간들도 진상들도 고객이라고 이제 그 앞에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익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해요. 그럼 뒤에서 얘네들이 열받잖아. 그러면 딴 생각을 해야 돼. 얘네들 돌 줄 거야. 내가 뒤로 빼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펀드 매니저도 다 영업을 하고 하는데, 마케팅 영업을 하고 여러분들 갖다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어마어마한 마케팅, 광고, 홍보 비용이 소모가 돼요, 걔네들도. 근데 진짜 실력자들은 홍보를 절대 안 해요. 다 숨어 있어요. 오히려 자기 찾아오는 거를 꺼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만나냐고요? 만나지는 않는데, 그쪽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대략적으로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을 좀 해봐서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뛰어나고 안정적으로잖아요. 스카우트제의가 겁나가 와요. 옆에서 한번 만나자고. 현재 얼마 받으세요? 연봉 한 5천 받는데 제가 연봉 5억은 제가 1년 5억 연봉 이상은 내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우리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리고 그냥 투자금도 한 몇천원 딱 밀어주고 딱 믿고 딱 해. 그럼 뒤에서 당연히 하지. 이게 이제 감시는 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편하게 하고 싶지, 펀드 매니저가 진상이 1,000,000원짜리 2,000,000원짜리 하고, 왜 1년 수익이 수익이 왜 100% 더블 안 났어? 진상 조금만 떨어졌는데 이 짜증내고 왜 수익이 왜 이거밖에 안 나냐고 짜증내는 진상 고객들을 상대해봐. 짜증나지. 그러면 대부분 진짜 실력자들은 이런 여러분들이 쉽게 광고로 해서 접하는
그런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다는 뭐 많이 우리 같은 돈도 해가지고 저기 개미들 돈도 조금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굴리면 되잖아요. 자기 펀드 매년 투자 자금이 늘어나잖아요. 수익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그 바운드리가 있어요. 자기 그게 오버가 되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이게 제가 장기 이게 저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자금이 자기 바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면 큰 능력을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져요 대부분이. 이게 자기가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전문성 있는 데가 한계가 붙어요. 자기 딱 그 사이즈가 있어요 보통.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펀드 회사에 대해서 약간 좀 여러분들 알아야 할 위험 요소 몇 개 설명했어요. 요거 말고도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을 거예요. 내가 모른다 싶은 것도 새로운 게 발견이 되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똥인지 된장인지 최소한 지뢰밭에 들어가서 어처구니 없이 뻔히 지뢰밭인 줄 알면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뢰를 밟을 일은 없죠. 이런 일을 제가 최소한 이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게 정보를 갖다가 한번 이게 좀 많이 망설였지만 한번 이 정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서 내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뵙겠습니다. 요즘 제가 거의 주식 쪽으로 이제 거의 강의와 이런 블로그 이제 포스팅 작업을 그쪽으로 많이 하니까요.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적으로 하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과, 펀드 회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뵙겠습니다.